다음은 사회부 차영진 기자.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죠. 저기 순찰차가 들어가는 곳인데 저 누군가 싶어서 경찰이 다가가죠. 근데 무서워. 자, 차 문을 열어보니까 만취한 분이었어요. 뭐야, 유세윤이야? 뭐야? 저분은 이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황당하다 싶긴 한데요. 저분은 그래도 술을 한 잔 하시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맨정신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교도소 꼭 가고 싶습니다. 자, 어느 날 새벽에 112 상황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편의점 강도를 하면은 몇 년형 정도 받아요? 라고 묻습니다. 경찰은 되게 황당했죠. 그러니까 황당한데 일단 진정을 하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 짓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잘 다독이는 거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실제로 편의점 강도 한 명이 붙잡힙니다. 좀 전에 112로 전화를 걸어서 강도를 저지르면 몇 년형이 되느냐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 34살의 지모 씨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 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생활이 힘들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교도소를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범행을 저지르자라고 했던 거죠. 강도를 저질렀던 곳이 어디냐면은 평소 이 지 씨가 자주 가던 편의점이었다 그래요. 칼을 들이밀면서 돈 내놔. 라고 했던 겁니다. 평소 잘 알던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놔 이러니까 돈도 안 쓰고. 장난친 줄 알았대요. 예, 분위기가 좀 아니다 싶어서 현금 14만 원을 탁 꺼내줬대요. 이 사람은 현금을 탁 받고 난 다음에 술 한 잔 마셔야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편의점 뒤쪽으로 가서 술을 딱 꺼내오는 거예요. 신고할 시간을 주는 거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점장은 편의점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지 씨는 도망가지도 않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또 계세요. 30대 남성 성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파출소에 가가지고 커다란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던집니다. 깨질 줄 알았던 문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파출소 같은 경우 유리로 알고 있는데 유리가 아니거든요, 실은. 뭐예요?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다칠까봐. 예, 워낙 깨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와가지고 이제 난장판 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예 안 깨지는 재질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던졌는데 안 깨지니까 이분이 이제 타겟을 바꿔요. 주차돼 있던 순찰차 앞유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 씨가 교도소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 걸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잊을 수도 없고 그냥 저 장면을 볼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도소를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비정상적이네. 이 성 씨 역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헤어진 여자 때문에. 맞아요. 있겠다고. 이건 뭐 좀 좋은 방법 없어요? 나이트를 가야죠. 나이트를 가서 또 부킹을 하고. 나이트요? 요즘에는 또 클럽이죠. 나이트보다는. 클럽에서 부킹이 안 되면 더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스럽게. 그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네, 그렇습니다. 부킹으로 만난 여자 부킹으로 막아내는 거죠. 예. 예, 예. 왜 이제는 좋은 방법 없어요? 저는 근데 레이도 이런 거는 또 할 얘기가 있죠. 아니 없어요. 저는 근데 어떠니? 야, 있는 기억을 왜 없애고 아니 그래. 저 기억을 막 떠올려서 막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정신없이 몸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 가장 용이한 술이죠. 술. 내가 죽겠는데 뭐 누굴 생각하지 생각합니까? 아 근데 술 먹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맞아. 주정 부리고 막. 제어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전화해서 토하고 막. 전화해서 그거예요? 전화해서 어떻게 통하죠? 근데 겹친 거죠. 이어진 않네. 아니죠. 그러려면 영상 통화를 해야죠. 액정에다 쏟는 거예요? 어차피 이액정이니까. 근데 또 좀 애잔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1975년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하는데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1975년도에 그렇죠. 되게 예전에. 엄청 일찍.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인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오빠였는데 갑자기 딸이 돼서 언니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2005년에 강 씨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내버려요. 실종 신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 씨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넘고 환갑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요. 고민 끝에 이 사람은 내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 이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되겠구나. 병원 치료도 받고 주민등록번호도 생기겠구나. 결국 이 강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여관방에 불을 질러요. 물론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강 씨 역시 체포가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본인들 뜻대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거는 돼서 한 몇 달 감옥에 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 3개월 안에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편의점 강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감옥을 가겠다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감옥에 가두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오려 석방을 시킵니다. 아니 근데 교도소를 가려고 사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세상 깨달았는데 날 추워지면 좀 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면은 교도소에 가면 일단 냉난방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노숙자 같은 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러 경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벌금형 대신에 노역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감옥에 가 있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냉난방이 해결이 된다 그랬는데 뭐 난방은 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냉방도 힘들고요. 사계절 다 넘게 보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은 뭐 사계절 다 겪어봐야 하는 건 예, 맞지만 예. 굳이 뭐 교도소를 사계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오죽 힘들었으면 감옥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